네, 지금부터 QGIS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일단 먼저 지금 QGIS 설치가 되어 있겠죠?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지금 QGIS 설치 부탁드리고요. 일단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QGIS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QGIS는 일단 2002년 게리 셔먼이라는 박사님이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이고요. 일단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는 아닌데요. 오픈소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또는 수정을 하거나 또는 가공을 할 수 있고 또는 배포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최근에는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실습에 활용할 데이터는 그러니까 버전은 2.18 버전이지만 최근에는 3.10대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요. 바로 컴퓨터명, 즉 계정이라든지 또는 파일의 어떤 폴더명이라든지 또 파일명이라든지 이것들을 전부 다 웬만하면 영문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뭐 최신 버전이 항상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최신 버전을 모두 설치하기 위해서 예전 버전을 무조건 삭제해야 되느냐라는 건 아니고요. 웬만하면 새로운 하나의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기존 버전 플러스 새로운 버전을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초기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요. 또 기존의 어떤 그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전혀 어떤 부담이 없다는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밖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그 공식 사이트는 여러분이 그 포털에서 퀴즈를 검색하게 되면 바로 메인에 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 과정을 통해서 이제 QGIS를 한번 열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QGIS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QGIS를 열었습니다. QGIS를 열면요, 대표적으로 몇 개의 어떤 파트가 있어요. 먼저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메뉴가 프로젝트, 편집, 보기, 레이어, 설정, 플러그인, 벡터, 레스터, 데이터베이스, 웹, 공간 처리, 도움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왜 벡터가 있고 레스터라는 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바로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 데이터 모델이 벡터하고 레스터이기 때문에 벡터와 레스터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분석 기법들도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이런 메뉴화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QGIS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폴트 기본 기능 이외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추가적인 다양한 기능들은 바로 이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라는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가령 어떤 특정 기능이 전 세계에서 활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가령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기능이다거나 또는 어떤 전 분야에서 활용하는 않은 어떤 일종의 그냥 특화된 기능이다라고 하면 그걸 이 QGIS 기본적인 기능으로 탑재를 하게 되면 너무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직접 다운로드해서 추가적으로 또는 그러니까 다운로드하지 않더라도 직접 여기에서 검색만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플러그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에서 TMS4 코리아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볼까요? TMS4 코리아. 보시면 TMS4 코리아라는 플러그인이 있고요. 이거 선택하셔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참고로 TMS4 코리아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 예를 들어서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또는 그 V월드라고 하는 그런 지도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지도들을 배경지도로 깔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먼저 설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MS4 코리아 설치하시고, 선택하시고, 플러그인 설치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플러그인 다 여기서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우리 이 수업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QGIS에서도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그래프 플랫이라고 하죠.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그 플리커라고 하는 사진 공유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직접 불러다가 연동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도 있고요. 그리고 지형과 관련된 시각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공간 그 지형 단면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지도를 또는 그런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플러그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다는 점을 일단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 또는 시각화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은 없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매뉴얼 책자를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이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인 이 하나하나의 이런 시각화, 이 하나하나의 것들을 보통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빈 형태의 종이가 있죠. 이게 바로 새로 만들기 기능이고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메뉴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요. 다 여기에 툴바라고 해서요. 아이콘화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바로 툴바에서 이 지도를 여기 있는 빈 아이콘이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이 활용하는 게 이미지 형태로 지도를 만든 걸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린트 구성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지도를 이렇게 내보내기 형태로 이렇게 지도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지도의 제목이나 범위나 또는 축척이나 어떤 지도를 넣어서 어떤 잘 갖추어진 지도로 내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라는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기라는 것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팁인데요. 보기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아래에 보시면 패널이라고 해서 이 하나하나의 이 창들을 보통 패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간혹 새롭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간혹 이 패널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 패널이 있고 레이어 패널이 있죠. 그런데 이 패널들이 잘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패널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둘 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보기를 클릭하시고 패널에 들어가셔서 브라우저 패널 하나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패널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꼭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레이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레이어는 바로 새로운 메뉴,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새 쉐입 파일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점 형태, 선 형태, 면 형태의 데이터를 새로 여러분이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벡터 레이어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벡터 레이어 추가는요. 보통 여기에서는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불러드리거나 똑같은 기능이 여기도 있어요. 이 아이콘으로, 툴바로 벡터 레이어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브라우저 패널에서 홈에서 바탕화면이 데스크탑이거든요. 데스크탑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R 많이 사용해 보셨죠? R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R에서 보면 setwd라고 해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죠. 그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는요. 여기에서 이 패널에서 직접 지정을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이렇게 끌어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레이어 추가하는 기능이 여기 있는 레이어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에는요. 설정에서 한번 옵션을 들어가 보면 옵션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굴림이라고 해서 디폴트로 폰트도 굴림체인데 이걸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굴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눔 스퀘어체가 좋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하셔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좋아하는 폰트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나만의 소프트웨어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는 어떤 걸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크기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기를 난 너무 작아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기를 좀 크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좌표계도 기본적인 좌표계도 여기에서 다 설정할 수 있고요. 또 뭐 많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뭐 영어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여기에서 즉 옵션이라는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플러그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는 말 그대로 벡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간 연산 도구 프로세싱 툴이라고 해서 뭐 클립이라는 기능 아마 여러분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그 클립이 자르기와 같은 기능인데요. 클립이라는 기능 그리고 교차 분석, 중첩 분석 중에서도 교차되는 영역만 찾아내는 인터섹션이라는 기능 그리고 뭐 유니온 뭐 이런 기능들 버퍼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여기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분석 기법들을 다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 QGIS에 관심이 이제 생긴다면 이 하나하나의 기능을 다 열어보고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스터라는 건요, 말 그대로 레스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레스터 계산기라고 해서요, 여러 개의 레스터 데이터를 중첩 분석해서 어떤 특정 지역을 찾아내는 그런 뭐 계산식을 써서 찾아낼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발고도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서울시의 해발고도 데이터, DM 데이터를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띄우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해발고도가 100m 이하인 평평한 지역만 찾겠다. 어떤 이런 조건식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다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스터 데이터를 불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아래 보면 연산 표현식이라는 이 빈칸이 있는데요. 이 칸에다가 그 100m보다 작거나 같은 또는 100m보다 미만이면 작다만 하면 되겠죠. 그런 연산자를 써서 그런 연산식을 여기다 넣으면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뭐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지역을 찾아낸다거나 또는 2개 이상의 레이어를 서로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m 이하이고 또는 강수량이 뭐 어느 정도 뭐 또는 뭐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지역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건식을 넣어서 중첩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레서 계산기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등고선 만드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형 분석 예를 들어서 음영 기복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경사도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어떤 향 분석도 할 수 있어요.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거 분석해낼 수도 있죠. 다 이걸 레스터라는 메뉴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알아두면 좋을 게 바로 웹이라는 건데요. 웹은 말 그대로 어떤 웹상의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그런 기능일 때 이 웹 아래에 그 기능이 생성이 되는데요. 가령 아까 우리가 TMS4 코리아라는 웹지도를 활용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전에는 웹에 없었어요. 이 TMS4 코리아라는 기능이 없었는데 그 TMS4 코리아가 제가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다 웹지도예요. 그래서 웹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도를 이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웹 아래에 TMS4 코리아라는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웹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면 웹 아래에 있는 이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간 처리라는 기능은요. 여기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바로 툴박스라는 기능인데요. 공간 처리 그리고 툴박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공간 처리 툴박스라는 하나의 또 창이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그 기능들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벡터의 공간 연산 도구 기능들, 뭐 분석 도구 기능들 이 기능이 다 여기에 다 있고요.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GIS, 즉 공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에서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한번 열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공간처리 툴박스에서 직접 여러분이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평균 좌표 지금 카운트 포인트인 폴리건은요. 면 안에 즉 폴리건 안에 포인트가 몇 개인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직접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기에서 지금 이게 영어로 지금 뜨는데요. 이게 버전에 따라서 영어 버전일 수도 있고 뭐 한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능은 한번 여기에서 한번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또 아까 플러그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거 기능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번 QGIS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보는 데 앞서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냐면 뉴스 위크 데이터라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확인. 전 세계 지도죠. 전 세계. 지금 이 데이터에 객체가 몇 개고 속성이 몇 개인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레이어는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좌표계는 그냥 확인하세요. 이렇게 열거나 또는 여기 있는 이 패널에서 바로 드래그해서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면 형태의 벡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벡터 레이어 추가 또는 레서 레이어 추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벡터 레이어 추가에서 이 데이터가 저장된 경로를 찾아서 선택해서 열기 하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는 거의 안 하시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바로 위에 이 패널 창을 열어서 드래그해서 또는 더블 클릭해서 이 레이어를 열죠. 또는 바탕화면과 같이 이 창을 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렇게 띄워서 바로 그 폴더에서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열기도 한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레이어를 띄웠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게 3개가 있을 필요 없어서 불필요한 거 이렇게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삭제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의 속성과 객체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속성 테이블이라는 걸 열어볼게요. 속성 테이블을 여는 방법은요. 마우스 레이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테이블 열기로 여셔도 되고 또는 제가 여기 있는 툴바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다 여기 표출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툴바 중에 하나인 이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해서 속성 테이블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있는 테이블을 열어서 여나 또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탭을 여나 똑같은 창이 뜹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레이어, 이 데이터 안에는 총 몇 개의 피처가 있나요? 자, 피처라는 건 결국 객체라고 했었죠. 결국은 이게 하나하나 객체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피처가 165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전체 165개 국가를 표현한 데이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속성은 몇 개인지를 살펴볼게요. 속성이라는 건 결국 이 하나하나의 어떤 컬럼, 하나하나의 필드를 말하는데 속성이 지금 너무 많죠. 여러분 지금 세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1, 2, 3, 4, 5, 6 땡땡땡땡 정말 많은 속성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요. 지금 네임으로 되어 있는 국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속성과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지금 라이프로 시작되는 이 속성 있죠? 이건 지금 기대 수명을 나타내는 그 속성인데 이 두 개를 가지고 몇 가지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각화와 관련된 그런 스타일을 바꾸는 기능들은요. 모두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마우스를 레이어에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시거나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타일이라는 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싱글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분류값 사용이라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 분류값 사용이라는 건 일종의 카테고리화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건데요. 값 중에 같은 값을 가지는 것들은 똑같은 색으로 나타내는 기능이에요. 그 중에서 컬럼이라는 게 곧 값인데요. 이걸 네임으로 국가명으로 설정을 하고 반드시 분류를 선택한 다음에 분류를 누르지 않으면 전혀 뜨지 않거든요. 가끔 지도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보통은 분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도가 사라지는 경우인데 꼭 반드시 여러분이 이 분류를 선택한 다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잘 떴나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게 시각화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동별 자료인데 25개의 구록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25개의 구 색깔로 그러니까 같은 구에 포함된 동들은 같은 색깔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값을 가지는 것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분류값 사용이라는 기능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단계 구분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단계 구분은요, 말 그대로 어떤 값들을 급간을 설정해서 단계 구분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각화 방법인데, 컬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라이프로 시작되는 기능이 있었죠? 기대 수명.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거. 자, 기대 수명을 컬럼으로 선택을 하시고 한번 분류 눌러보세요. 분류 누르고 적용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등간격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뭔가 시각화가 제대로 뭔가 효과적으로 안 나타났는데요. 한번 내추럴 브레이크라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기대 수명이란 게 결국은 얼마나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 것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기대 수명도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미국, 서유럽, 또 일본과 같은 호주와 같은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진한 색으로 나타냄으로써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대표적인 지역들은 국가들은 제가 이름을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알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프리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라벨이라는 걸 띄우면 좋은데요. 라벨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벨 설정을 하기 위해서도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자, 스타일 바로 아래 보면 라벨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라벨을 선택하시고 No 라벨 하지 마시고 Show Labels for this layer로 바꾸시고 라벨을 한번 네임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국가명으로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적용해 볼게요. 어때요? 지금 보시면 러시아 보이시나요? 중국도 보이시죠? 몽골도 보이시고요. 이렇게 이름을 띄우면 어떤 그런 다 이게 결국은 위치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 정보, 즉 어느
국가이고 어느 지역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호주처럼 어때요?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이렇게 묻혀버리죠. 라벨이. 그래서 보통은 이 버퍼라는 걸 생성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낸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자,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배운 내용은 분류된 값, 분류값,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방법 하나, 그리고 어떤 숫자를 가지는 그런 속성 값일 때는 이런 단계 구분도라고 하는 그런 시각화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데이터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프로젝트 아래에 있는 새로 만들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지울 텐데요. 무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현재 프로젝트를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열 데이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받았던 서울시의 시군구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청 데이터를 한번 지금 각각 열어볼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받은 데이터가요. 이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면 ISG라고 하는 시군구 데이터인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하위 폴더로 그 데이터가 열려요. 참고로 이거 압축 풀기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반드시 압축 풀기를 한 다음에 열어야 되는데요. 자, 이 데이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서울시의 25개의 구 데이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레이어 안에도 몇 개의 피처와 몇 개의 속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지금 보면 어때요? 구 이름이 있고요. 각각 뭐 영어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면적, 그리고 둘레 길이 뭐 이런 속성들을 가지는 데이터이고 그리고 전체 피처는 25개의 피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25개 구로 이루어진 데이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이 쉐입 파일이나 또는 레서 데이터는 TIFF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TIFF 파일인데 그 파일, GeoTIFF 파일 이런 레서 데이터나 벡터 레이어 형태의 데이터는 바로 그냥 드래그해서 열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열 예정인 통계청 데이터와 같은 어떤 시트 형태의 데이터는 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CSV로 끝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 서울 POP라는 데이터로 저장을 했었는데 이 CSV라고 하는 시트 형태의 데이터는 드래그해서 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이 툴바의 아이콘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열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이 시트 형태의 데이터가 단순한 어떤 그런 속성 정보만 가지는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 형태도 그 안에 위도와 경도라는 어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로 공간 데이터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 형태를 바로 불러들이지 않고 그 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건 단순 속성 테이블이다. 속성 정보만 있는 데이터다 라고 지정을 해서 열 수도 있고 또는 위도와 경도라는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각각 설정해서 열 수도 있어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래그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쉼표를 클릭해서 열게 되는데요. 한번 왼쪽에 아이콘들 중에서 이 쉼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탐색 한번 클릭해 보시고 좀 전에 여러분이 저장한 데이터 중에서 서울 POP라는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서울 POP. 열었나요? 자,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 됐어요. 하나 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인코딩이라는 게 이게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간혹 한글인 경우에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인코딩 정보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UTF-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EUCKR이나 볼게요. EUCKR.
EUCKR. 이게 KR이 코리안이란 말이거든요. 한국어다. EUCKR이나 또는 뭐 다른 거 뭐 시스템이나 또는 만약에 여기 그냥 시스템이나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깨진다 그러면 뭐 UTF-8이나 이것들 중에 하나로 인코딩 정보를 변경해서 지정을 해주면 한글이 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이 잘 깨지지 않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정의라고 해서 이 지오메트리를 즉 예를 들어서 점 위치, 위도와 경도라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점 좌표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X 필드에 아까 배웠었죠? X 필드에 경도, Y 필드에 위도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바로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 경도 정보가 전혀 없는 단순 속성 데이터만 가지는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 점좌표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지오메트리가 그러니까 즉 단지 속성 테이블이다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불러오는 거 됐나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이 데이터는 지금 어떤 쉐입 파일 형태 공간 데이터화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뭔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속성이 유의미한 속성이 그렇게 사실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통계청에서 받은 인구 데이터는 이 안에 서울시 2019년도 전체 인구 데이터라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사실 공간 데이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단순 시트 형태이지만 이런 형태를 공통된 필드, 공통된 속성만 있다면 이 두 개를 하나의 데이터로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결합할 때는요, 결합하는 그 결과물로 나타내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결합이라는 탭으로 들어가 보세요. 결합이라는 탭, 그리고 플러스라는 기능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레이어 결합이라고 해서 이 공간 데이터와 어떤 레이어를 결합할래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서울 POP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뜨지만 여러 개인 경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서울 POP 선택하시고 공통된, 결합할 수 있는 공통된 필드를 여기서 각각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여러분이 통계청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바로 구 이름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 NM이라고도 지정을 했었는데 그걸 여기서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군구 이름, 또 이 데이터에서도 한국어 이름이 있었었죠. 한국어 시군구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공통된 필드를 각각 지정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적용 누르시면요. 바로 이렇게 어때요? 아까 없었던 속성이죠? 아까 여기까지 있었죠? 이 속성인데 이렇게 새로운 유의미한 속성을 추가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능인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아까 배웠던 것처럼 속성에 들어가셔서 한번 단계 구분도로 이게 지금 그 숫자잖아요. 수를 가지는 수치로 표현된 속성이기 때문에 단계 구분도로 선택해 주시고 컬럼을 전체 총 인구 하시고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분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도 그냥 내추럴 브레이크라는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브레이크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한눈에 어떤 지역의 총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지 알 수 있죠. 저는 사실 여기 어떤 군지 알지만 혹시 서울에 살지 않거나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라벨까지 붙여 보겠습니다. 라벨 탭 선택하시고 노 라벨이라고 되어 있는 거 Show Labels for this layer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라벨 이름을 한국어로 우리나라 동명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한눈에 강서구와 송파구가 가장 인구가 지금 현재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종로구와 중구에 인구가 거의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단 우리가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배웠어요. 지금 큐제이스의 전반적인 메뉴, 그리고 툴바의 기능들, 그리고 서로 다른 쉐입 파일 불러들이는 거, 그리고 CSV 파일 형태의 데이터 불러들이는 거, 그리고 그 밖에 플러그인이라는 기능, 그리고 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 레서 데이터 기능들, 그리고 공간 처리 툴박스라고 하는 기능까지 전반적인 큐제이스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